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 장기 집권에 대한 비상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당을 빼놓은 이 사당이 합의한 이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 이 패스트 트랙 합의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한국당 일부 우파 세력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세력이 연대해서 좌파 세력이 장기 집권, 나아가서는 개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레드 트랙입니다. 벌건 트랙. 나라를 이제 완전히 더욱더 벌겋게 만들겠다는 좌파 대연합입니다. 제가 이것이 시사하는 바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 후과를 제가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330일 안에는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런데 국회의장이나 또는 상임위원장이 하는 것에 따라서 국회의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훨씬 더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을 수개월 앞두고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본질은 좌파 대연합, 좌파 영구 집권을 위한 일종의 음모이자 기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의당의 득세와 연결지어서 따져봐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이제 한국당은 의석이 114에서 변동이 거의 없고 1차로 현재의 어떤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이 제도를 대입을 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한 효과입니다.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한 3석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제 1석 정도가 줄고 바른미래당은 10석이나 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의당이 10석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6석인데 16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0석 원내대표 결성까지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까지도 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돼서 비례대표가 75석으로 확대가 된다면, 자,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는 그동안 이 급진좌파 정당, 민노당, 통합진보당, 이 현재 정의당의 전신이죠. 이런 정당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일종의 공개적인 터널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구는 유권자들이 후보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비례대표는 정의당이 급진좌파 세력 중에서도 가장 이 레드 색깔이 뚜렷하고 가장 그 전위 조직에 있는 인물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란 선동 이런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같은 인물을 앞으로 비례대표라는 터널을 통해서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좌파 세력은 이 정의당의 좌파 급진 세력을 일종의 전위 조직으로 내세워서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려 들 것입니다. 만약에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라도 구성을 하게 된다면 좌파 세력을 위한 캐스팅 보트까지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4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거대한 음모에 결정적으로 가세를 해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세력이 바른미래당입니다. 자,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사안을 추인할 예정인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원 24명 중에서 16명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과반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어서 아마도 추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바른미래당이 좌파 이중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 차례 경고하는 동영상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왜냐? 유승민의 이 바른정당계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합친 것이 바른미래당입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은, 특히 안철수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일종의 두 사람이 표방한 것은 중도 보수 노선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은 바른미래당이 중도 보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웬걸 작금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좌파 중의 좌파입니다. 완전히 좌파 이중대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그가 가지고 온 오래된 꿈, 오래된 이 좌파의 꿈을 실현시키고 자신의 개인적 정책 이익도 얻겠다라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고 빈민 선교 활동에 상당 기간 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스퍼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도 이 교계, 이 좌파 기독교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빈민 선교 운동을 할 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자신이 한국전력에 취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국전력에 들어가서 노조위원장이 돼서 일종의 어떤 그 좌파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날 때 한국전력의 노조위원장이 돼서 대규모의 정전을 주도를 하게 되면 이 좌파 혁명을 위한 물리적인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꿈도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수 좌파 DNA가 결코 일종의 이 한국당의 전신,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통해서 국회의원 3번, 도지사, 장관을 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위장이었을 뿐 그 내재적인 DNA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으로 바뀌고 또 지금 이 바른미래당에서 당대표를 맡으면서 바른미래당을 중도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좌파 이중대로 가지고 가려고 결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게 되는 동기가 그런 데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손학규 대표의 꿈이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을 포함한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이라면,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각자 개인적인 정치적인 동기, 내년 총선에서의 이해관계, 비례대표로 다시 어떻게 구제될 수 있을 가능성,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 손학규 대표의 꿈과 이것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은 일부 중도 보수로 위장했던 세력의 대거 가세를 통해서 엄청난 키를 주게 됩니다. 왜냐? 바른미래당이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한 대로 쪼개져서 중도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한국당과 합치고 한국당에 들어가고 중도 좌파 성향의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으로 가서 깨끗하게 교통정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계속 남아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지역에 대거 공천자를 내게 된다면 지난 창원 성산 선거에서 보여지듯이 바른미래가 그때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창원 성산도 한국당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인데 손학규 대표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정권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연결이 되게 된다면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이 대거 공천을 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의 선거는 어떤 지역은 수백 표, 어떤 지역은 1000표, 어떤 지역은 2, 3천 표로 당락이 결정이 되었는데 우파표가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된다면
왜냐 정의당이라든가 좌파 급진당 그 좌파 급진 정당은 계속 선거 때마다 후보를 내왔으니까 그것은 좌파 세력에게 특별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파 세력의 분열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이지 수도권에서 혈전이 벌어지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우파 이 한국당이 대거 패퇴하게 된다면 좌파 세력의 연합이 개연성인 200석도 차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말이지 문재인 좌파 정권과 손학규 뭐 이런 세력, 그 다음에 이 정의당 이런 세력이 꿈꾸는 낮은 단계로부터의 남북 연방제 통일까지 개헌을 통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시청자 여러분, 이 패스트 트랙은 이 거대한 레드 트랙입니다. 우파 세력을 포함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지금 좌파 장기 집권 비상 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감사합니다.